애터미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7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7월 8월 이 무더울 때 또한 오곡이 가장 왕성하게 커나가는 계절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사업도 이와 같이 무럭무럭 커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가끔 우리 회원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듣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가 이 마중물 전술, 마중물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어떤 의미로 쓰는가 봤더니 남들 직급 올라갈 때 내 라인도 활성화시켜서 직급 올라가자, 그런 뜻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 직급 갈 때 나도 직급 가는 게 그건 당연한 거고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그러는 게 아니라는 데 있어요. 우리가 재래식 우물의 펌프를 보면은 한참 펌프를 안 쓰다 보면은 위에 물이 다 빠져버려요. 물이 빠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끌어올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때 오프라인에서, 그러니까 밖에서 물을 한 통 부어 가지고 그걸 펌프질을 하면 다시 물이 끌어올려지고, 그 다음에는 밖에서 물을 안 부어도 계속 물이 올라와요. 이걸 마중물 정책 또는 마중물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냥 시중에 있는 말이 아니고 경제학에서 쓰는 학술 용어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PPP 또는 유수 정책이라고 합니다. 펌프 프라이밍 팔리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이론인데요. 지금도 우리 정부는 이 PPP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민간 수요를 정부 지출로 보완을 해줘서 국민 경제 내의 총 수요를 증가시켜서 불황에 빠진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마중물 정책 또는 PPP 또는 유수 정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1929년에 뉴욕 월가의 증권 가격이 폭락하면서 미국 경제는 대공황으로 빠져들고, 미국 경제가 대공황으로 빠져드니까 세계 경제가 대공황으로 빠져듭니다. 그런데 이때까지의 경제 이론은 이 공황을 극복할 수 있는 이론이 없어요. 미국은 이 마중물 정책으로 침체에 빠졌던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경제를 살려냅니다. 그런데 이 마중물 정책은요,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닙니다. 미국처럼 그런 공급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데 마중물 정책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효과는 전혀 없고 국민은 더욱 고통스러워지고 국민 경제가 붕괴해버려요. 전형적인 예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입니다. 독일은 1차 대전의 주범이에요. 그래서 전승국들이 파리에 모여서 다시는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완전히 밟아버리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 천문학적인 전쟁 배상금을 물립니다. 그 당시 1320억 마르크라는 지금으로서는 아주 천문학적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배상금을 물으라고 부과합니다. 이때 영국의 젊은 경제학자, 영국 대표로 참석한 젊은 경제학자 제임 케인스는 그 배상금을 물리지 말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독일은 갚을 능력이 없고 인류는 또다시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케인즈의 예언대로 제2차 세계대전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배상금을 갚아야 되니까 아직 공급 인프라가 갖춰 있지 않은데 돈을 사정없이 찍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초인플레, 하이퍼 인플레가 발생하게 됩니다. 인플레가 얼마나 됐냐면은 예를 들면 1월에 100원 하던 물건이 10월에 200억 원 냈단 말이에요. 200억. 2억 배로 물가가 올라버려요. 2억 배. 나중에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돼. 전 국민이 불행에 빠져가지고 그때 혜성처럼 나타난 사나이가 히틀러가 나타납니다. 자, 마중물 정책은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곧 진출할 중국 예입니다. 1950년대 중반에 중국과 소련이 이념 분쟁을 시작합니다. 서로 치열한 이념 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중국의 원조를 안 해줘 버려. 지금 중국이 경제가 살아나려면 기술 원조, 자본 원조, 기술자를 보내줘야 돼. 소련이 수만 명에. 근데 그걸 다 철수시켜 버리고 안 해줘. 그러니까 모태통은 자력 갱생 그러면서 우리 힘으로 하자 하면서 경제 원소를 시작합니다. 이게 이른바 인류 대재앙 중의 하나인 대약진 운동이에요. 대약진 운동. 그러니까 모태통은 아무것도 없는데 앞으로 15년 이내에 영국을 능가하겠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 다음에 영국이었거든, 경제 규모가. 그래서 대약진 운동을 시작합니다. 노동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겠다. 지금 공업 인프라도 아무것도 없고 기술도 없는 상태고 사회 간접자본도 없는 상태인데 그 당시 국력의 지표는 뭐였냐면 철강 생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용광로를 만들어서 철강을 만들자.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 그래서 실제로 집집마다 용광로를 만들어 철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959년에 철강 생산 1위가 중국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돼요. 아무짝에도 못 쓴다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집에 있는 철을 다 녹여가지고 그걸 만들어 놨으니까 어디다 써야겠어? 못 써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4천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2차 대전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대약진 운동을 인류의 최악의 광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공급 인플라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약진 운동을 해야죠. 그게 안 돼 있는데 그걸 하면은 다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터미에서 그 인프라가 무엇일까요? 우물에 물이 고여 있어야 위에서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하면 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우물물이 뭘까요? 바로 소비자 집단입니다. 소비자 집단이 충분히 구축되었을 때 이게 활성화가 안 돼 있다면 어떤 자극을 줘서 활성화시켜서 매출도 늘리고 직급도 올라가는 건 이건 매우 바람직한 거란 말이에요. 마중물 정책과 더불어서 가끔 듣는 얘기가 바람 불 때 연 날린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아요. 연을 날리려면 바람이 불어야죠. 근데 그것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람 불 때 연을 날리기 위해서는요, 연이 튼실하게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밸런스가 조금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 연이 높이 안 올라가고 이렇게 삐딱하게 삐딱해져 이렇게 있다고 연이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샤론에서 안 올라가고 삐딱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바람 불 때 연 날리려고 해도 그 연이 정확해야 돼요.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또 동일한 말로 많이 쓰는 게 물 들어올 때 배 띄운다 그런 말을 써. 그래서 그 말이 뭔 말인 거 봤더니 똑같은 말이야. 남들 직급 갈 때 나도 직급 간다. 직급 가는 물이 막 흘러갈 때 나도 덩달아서 직급 가자. 이것도 똑같아요. 직급 갈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을 때 조금 더 힘을 내서 직급 가는 건 바람직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멍청하게 앉아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바로 그 직급이라는 것은 실상이면서 또한 허상일 수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프라가 구축된 다음에 직급이 올라가는 것은 그 실상이에요. 그러나 되어 있지 않은 데 가게 되면요, 허상입니다. 그건 헛감투만 쓰고 있는 거예요.
물 들어올 때 배를 띄우기 위해서는 먼저 배가 규격에 맞게 튼실하게 지어져 있어야 돼요. 배가 부실한데 물 들어온다고 배 띄우면 어떻게 돼요? 침몰밖에 더 하냐고 거기서. 그리고 그 배가 망망대해에서 안전하게 항해하려면 인적 자원이 갖추어져야 돼요. 예를 들면 캡틴, 선장이 있어야 되고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등의 하이리더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캡틴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흐리멍텅하다거나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배는 띄우면 안 됩니다. 가다 침몰해요. 이렇듯이 마중물 정책이나 바람 불 때 연날린다거나 물 들어올 때 배 띄운다거나 하는 게 논리적으로 전부 맞아요. 맞다고요. 맞는데 문제는 그 전제 조건입니다. 전제 조건. 직급이 올라가고 임페리얼까지 가기 위해서는 물이 들어와야 된다. 물이. 그럼 이 물이 뭐냐는 거예요? 이 물이 뭐냐? 그것은 바로 소비자 집단의 사이즈이고 캡틴, 이 리더의 포용력이에요. 리더의 포용력이 밴딩이 손가락딱지 이 작으면요 소비자 집단이 크지도 않고 라인이죠. 라인. 자기 그룹이 커지지도 않고 배가 뜨지도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게 친화력이에요. 친화력. 모든 사람과 소통하고 리더니까 그래요. 캡틴이니까. 모든 사람을 내가 흡인할 수 있는 친화력. 그게 없으면 파트너들이 모두 힘들어집니다. 불행해져요. 네, 밑에가 크지 않거든. 그럼 캡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가 생장점인가? 그걸 봐서 그 생장점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마중물 정책을 써야 돼.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고 소비자 집단이 튼실하게 구축되면 그때 거시적 전략으로 마중물 정책을 쓰고 연도 날리고 배도 띄우고 그렇게 하면 그 라인은 충분히 빨리 큽니다. 자, 이 회원 여러분, 센터 또는 팀에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센터원 팀원들이 어떻게 하면 소비자 군단, 소비자 집단을 키울 것인가, 언제 어느 부분에 마중물 정책을 쓸 것인가, 언제 연을 날릴 것인가, 언제 배를 띄울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슴을 터놓고 토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7월 그리고 8월 앞으로 계속되는데 오곡이 풍성하게 성장하듯이 여러분들의 사업도 무럭무럭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